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브스와 CNN까지 MLS의 미래는 손흥민이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단 3주 만에 손흥민은 메시보다 더 많이 팔린 유니폼의 주인공이 되었고 티켓은 10배 폭등했습니다. 심지어 애플 IT 방송에서는 손흥민을 우리의 자산이라 부르며 워커는 제라드 램파드 베컴보다 더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애플 아디다스 미국 전역 글로벌 IT 산업계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산업과 문화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골 세리머니도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팬과 눈을 맞추고 상대팀 아이에게조차 포기하지 마라 말하던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품격이 완성한 새로운 스타.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저는 클라라 벤튼입니다. 노스타र 타임즈 스포츠 비즈니스 담당 선임 기자로 30년을 일해왔죠. 처음 손흥민의 LAFC 이적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8월 7일 편집국 회의실에서 편집장 톰 해리슨이 자료를 내밀었어요. 클라라, 이거 봐. 한국 선수가 MLS 역대 최고 이적료 2,600만 달러에 영입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2,600만 달러. 분명 큰 돈이지만 제가 수년간 다뤄온 NFL이나 NBA 스타들의 계약금과 비교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어요. 르브론 제임스의 평생 계약이 10억 달러인 세상에서 말이죠. 또 유럽 은퇴 선수들의 미국 진출 아닙니까? 저는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축구는 미국에서 여전히 틈새 스포츠라는 게 제 확고한 믿음이었거든요. NFL, NBA, MLB 이게 진짜 미국 스포츠의 성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편집장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클라라, 이건 좀 다를 수도 있어. 벌써 유니폼 판매량이 폭발했다는데 메시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축구계의 전설이잖아요. 그런 선수보다 아시아 선수의 유니폼이 더 잘 팔린다니 말이 안 됐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마케팅 쇼겠지. 아시아 시장 공략용 영입일 거야. 30년간 스포츠 비즈니스를 지켜보면서 이런 과장 광고는 수없이 봤거든요. 새로운 스타가 리그에 오면 항상 역대 최고, 전례 없는 임팩트, 이런 문구들이 난무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부분 거품이었어요. 톰, 실제 숫자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런 건 보통 첫 주에만 반짝하고 끝나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편집장이 보여준 자료가 제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존 토링턴 LAFC 회장의 공식 발표. 손흥민의 유니폼은 계약 발표 후 첫 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정말일까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좋습니다. 제대로 파헤쳐 보겠어요. 과연 이 손흥민 열풍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 버블인지 확인해 보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혹시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30년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건 보통 일주일만 지나면 시들해진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처음에는 의심부터 하시는 편인가요? 이틀 후,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에 들어갔어요. 먼저 확인한 건 포브스 기사였습니다. 포브스만큼 신뢰할 만한 경제 매체도 없죠. 그런데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손흥민은 MLS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이상적인 스타 영입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메시의 MLS 존재감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저는 안경을 다시 썼어요. 메시와 대조적이라고? 더 놀라운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MLS 합류. 3주 만에 메시가 2년간 한 시즌 평균적으로 소화한 인터뷰 횟수를 넘어섰다. 3주 만에 메시의 1년치를.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즉시 디 애슬레틱의 기사도 찾아봤어요. 이 매체는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 중 하나거든요. 손흥민 효과가 LA와 MLS 전역을 휩쓸고 있다. 구체적인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LAFC 유튜브 채널 구독자 2배 증가, 새 구독자의 70%가 한국에서 유입. 유리창 두드리기, 영상 조회수 1250만 회, 구단 역대 최고.
MLS와 LAFC 공식 계정 3억 3,900만 회 노출, 1,400만 건의 반응. 이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억 3,900만 회 노출. 이건 NFL 슈퍼볼 광고 수준의 숫자예요. 한 선수가 단기간에 이런 소셜미디어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더욱 놀라운 건 스포츠용품 업체 파나틱스에서 모든 종목 선수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굿즈가 손흥민 것이라는 발표였어요. MLS뿐만 아니라 NFL, NBA, MLB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저는 동료 기자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크, 파나틱스 데이터 확인 가능해? 왜 갑자기 그걸? 아, 손흥민 얘기네. 맞아. 완전히 터졌어.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까지 제쳤다고 하더라고. 르브론과 커리까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애플 IT 방송에서 손흥민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축구 선수를 애플 전문 채널에서 다룬다고? 방송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손흥민은 애플에게 아이폰처럼 우리의 자산이 되었다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축구 선수 한 명 때문에 애플을 다루는 플랫폼마저 열광하는 믿기 힘든 시대라는 분석까지 나왔어요. 이제 정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스포츠 비즈니스를 봐왔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거든요. 한 선수가 자신의 스포츠 영역을 넘어서 IT 산업계까지 움직이게 만든다고? LAFC의 SNS 팔로워 수는 2배 이상 급등했고 8월 초에만 구단 관련 콘텐츠 조회수가 339억 8천만 회 594% 증가에 달했습니다. 339억 8천만 회. 이 숫자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더욱 놀라운 건 손흥민 이전에 있던 슈퍼스타 가레스 베일과 비교해도 5배 더 큰 글로벌 파급력이라는 LAFC의 공식 발표였어요. 가레스 베일의 5배.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적인 선수였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정말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한쪽 마음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숫자는 조작할 수 있고 마케팅은 과장할 수 있으니까요. 직접 확인해보자. 저는 결심했어요.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팬들과 직접 대화해보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 연이어 나올 때 의심부터 하시나요? 8월 31일, 저는 마침내 샌디에이고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의 홈 데뷔전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숫자는 화려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떨까? 실제로는 그냥 평범한 축구 경기 아닐까?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평소 미국 국내선 공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계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태극기를 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태극기를 든 백인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손흥민 경기 보러 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들이 꼭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분이 웃으며 답했어요. 평소에 축구는 잘 모르는데 손흥민은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요? 아들 친구들이 학교에서 계속 얘기해준다네요. 정말 겸손하고 팬들을 아끼는 선수라고요. 겸손하다는 말이 또 나왔어요. 미국에서 스포츠 스타를 평가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드문데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주차장이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가득 찼어요. 평소 미국 축구 리그 경기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구장 입구 근처에서는 안표상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흥민 경기 티켓 있어요. 일반석 400달러부터 400달러? 평소 이 경기장 티켓이 50달러 정도인 걸 생각하면 8배나 뛴 가격이었어요. 혹시 제일 비싼 자리는 얼마예요? 저는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프리미엄석은 1200달러까지 있어요. 그것도 벌써 다 팔렸고요. 1200달러.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구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구단 상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손흥민 유니폼 아직 있나요? 한 아버지가 점원에게 물었어요. 죄송해요. 어제부터 완전히 품절이에요. 온라인 주문도 6주 기다리셔야 해요. 6주나? 이런 현상은 정말 처음 봤어요. 저는 관중석을 둘러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6만 5천석이 매진된 것도 놀랍지만 관중들의 구성이 더욱 특별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도 많았지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백인,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할 것 없이 모두 손흥민의 7번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손흥민을 보러 오셨어요? 네. 손자가 꼭 보자고 해서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50년 만에 축구 경기장에 왔어요. 50년 만에요? 네. 젊었을 때 펠레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손자가 손흥민은 펠레와 다른 방식으로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할머니의 말에서 뭔가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50년 만에 경기장에 오게 만든 선수라니.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워밍업을 할 때였습니다. 손흥민이 나타나자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건 손흥민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처럼 손만 흔드는 게 아니라 관중석 여기저기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마치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은 스포츠 스타가 팬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기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흥민이 프리킥 기회를 얻었어요. 골문에서 약 25m 떨어진 거리였죠. 경기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6만 5천 명의 관중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의 공이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고 골망을 흔들었어요. 그야말로 예술품 같은 골이었습니다. 경기장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고도 과시하거나 자축하지 않았어요. 대신 관중석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30년간 스포츠를 지켜본 제가 봐도 정말 특별한 장면이었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골을 넣으면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기 바쁜데 손흥민은 먼저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거든요. 제 옆에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닫고 있었어요. 저런 선수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경기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터널로 들어갈 때 손흥민만은 경기장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경기장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홈팀 응원석부터 시작했어요.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주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스타 선수들도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상대팀 응원석으로도 갔거든요. 상대팀 팬들에게까지 사인을 해주고 인사하는 선수를 저는 처음 봤어요. 상대팀 팬들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정말 멋있다. 이런 선수는 처음이야. 제가 정말 감동받은 순간은 휠체어를 탄 어린 팬을 만났을 때였어요. 손흥민이 직접 그 아이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 대화했습니다. 통역 없이 간단한 영어와 몸짓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때 제 근처에서 한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선수처럼 겸손한 게 멋있는 거구나.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아이들은 보통 강하고 당당한 모습을 멋있다고 여기는데 이 아이는 겸손함을 멋있다고 느꼈거든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손흥민은 거의 40분 가까이 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모든 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경기장을 나오는 길에 만난 한 아버지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30년 동안 이 경기장을 다녔는데 이런 선수는 처음 봅니다. 우리 아들이 손흥민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30년간 가져왔던 확신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나 일시적인 열풍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감동을 받아보셨나요? 스포츠에서 실력보다 인품에 더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경기 다음 날, 저는 현지 팬들을 직접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마이클 로드리게스라는 43세 아버지였어요. 히스패닉계 미국인으로 12세 아들과 함께 경기를 봤다고 했습니다. 어제 경기 어떠셨어요? 제가 물었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우리 아들 호세가 요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축구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의 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호세에게 직접 말했어요. 내 이름이 뭐니? 호세. 포기하지 마라. 넌 할 수 있어. 한국말로 몇 마디도 섞어가면서 말이에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호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손흥민 아저씨처럼 되고 싶다고 해요. 축구 연습도 다시 시작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겸손하게 살겠다고 말해요. 또 겸손이라는 단어였어요. 12세 아이 입에서 나온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건 엘리자베스 워커라는 68세 할머니였어요. 어제 경기장에서 봤던 그 분이었죠. 할머니, 어제 50년 만에 경기장에 왔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1974년 펠레의 뉴욕 코스모스 경기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손흥민과 펠레를 비교하면 어떠세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펠레는 축구의 신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축구를 넘어 인간의 스승이에요. 어제 경기 끝나고 우리 손자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 할머니의 증언이 저를 정말로 흔들어 놓았어요. 세 번째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가렛 존슨이라는 72세 퇴직 교사를 만났거든요.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겸손과 배려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강하고 당당한 걸 더 멋있어해요. 그런데 어제 뭐가 달랐나요? 손흥민이 제가 40년간 말로 가르치려던 것을 한 번에 보여줬어요. 진짜 멋있는 건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거라고. 어제 제 옆에 앉은 아이가 저 선수는 왜 이겼는데도 겸손해요? 라고 묻더라고요. 72세 베테랑 교사의 이 말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상대팀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샌디에이고 팬클럽 회장 데이비드 밀러를 만났거든요. 48세의 건장한 남성으로 20년 넘게 이 팀을 응원해왔다고 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졌잖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보통 상대팀 선수가 골 넣으면 화가 나죠. 그런데 어제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나요? 손흥민이 우리 응원석까지 와서 인사했을 때 우리가 다 일어서서 박수쳤어요. 20년 응원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상대팀 선수한테 박수를 치다니. 왜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냥 의례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존중한다는 게 보였거든요. 우리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빠, 저 선수는 적이 아니라 친구 같아. 라고. 상대팀 팬들까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건 카를로스 메디나라는 29세 젊은 아버지였어요. 제가 멕시코에서 왔거든요. 그가 말했어요. 솔직히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뭘 느끼셨어요? 우리 딸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죠. 보통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피하는데 손흥민은 딸에게 직접 다가와서 눈높이를 맞춰줬어요.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딸에게 말했어요. 넌 특별한 아이야. 포기하지 마. 딸이 그 이후로 계속 웃고 있어요. 축구 선수 아저씨가 나를 특별하다고 했어라면서.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30년간 쌓아온 냉소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숫자나 전략도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이 한순간에 바뀐 적이 말이에요. 팬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훈련장에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손흥민이 팀 내부에서도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구단 측에서 특별히 취재를 허가해줬어요. 평소에는 언론에 잘 공개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첫 번째로 만난 건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이었습니다. 52세의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선수 시절에는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지도자가 된 후로는 여러 팀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었어요. 감독님, 손흥민이 팀에 가져온 변화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체론돌로가 잠깐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정말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인가요? 일단 훈련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선수들이 좀 무겁고 진부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즐겁게 훈련해요. 정말 그런지 훈련장을 둘러보니 선수들이 웃으면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확실히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손흥민이 웃음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선수예요.
나이가 많은 편인데도 막내처럼 행동하거든요. 막내처럼요? 네. 다른 선수들을 먼저 챙기고,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요. 보통 베테랑 선수들은 좀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은 정반대예요. 감독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어요. 특히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정말 좋아해요. 훈련 후에도 계속 붙어 다니면서 조언을 구하거든요. 어떤 조언을 해주나요? 축구 기술보다는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줘요. 겸손하게 행동하라. 팬들을 항상 생각하라. 이런 것들 말이에요. 또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음으로 팀의 주장인 카를로스 벨라와 대화했습니다. 34세의 멕시코 출신으로 구단의 창단 멤버이자 오랫동안 팀을 이끌어온 베테랑이었어요. 벨라 선수, 손흥민과 함께 뛰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특별한 선수예요. 실력도 뛰어나지만 사람이 더 좋아요. 벨라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요? 항상 다른 선수들을 먼저 생각해요. 자기가 골을 넣고도 어시스트한 선수를 먼저 축하하거든요. 이런 선수는 정말 드물어요. 벨라가 감동적인 일화를 들려줬어요. 며칠 전 훈련에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손흥민이 와서 괜찮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줬어요. 보통은 베테랑끼리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말이에요. 젊은 미드필더 에드워드 아투엔도와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22세의 코스타리카 출신 선수였어요. 아투엔도, 손흥민에게 배우는 게 있나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많아요. 축구 기술도 그렇지만 인생을 배워요. 인생을 배운다고요? 네. 항상 겸손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팬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고요. 아투엔도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지난번에 제가 소셜미디어에 좀 자랑스러운 글을 올렸다가 손흥민 형이 조용히 불러서 조언해줬어요. 어떤 조언을요? 어떤 조언을요? 선수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정말 반성했어요. 이런 영향이 필드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골키퍼 막심 크레포도 만나봤습니다. 28세의 프랑스 출신이었어요. 크레포, 손흥민이 온 후에 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개인 플레이가 많았는데 지금은 서로 더 많이 도와줘요. 손흥민의 영향인가요? 맞아요. 손흥민이 항상 팀 플레이를 강조하거든요. 자기 혼자 잘해서는 안 된다. 팀 전체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해요. 크레포가 감동적인 일화를 들려줬어요. 며칠 전 경기에서 제가 실점을 했는데 손흥민이 경기 후에 와서 괜찮다.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고 격려해줬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손흥민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진정한 리더라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체룬돌로 감독과 대화했어요. 감독님, 손흥민이 팀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독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문화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우리 팀에 겸손과 배려의 문화가 생겼어요. 그런 문화가 경기력에도 영향을 주나요? 물론이죠. 선수들이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팀워크도 좋아지고 경기력도 향상되는 거죠. 훈련장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손흥민은 정말로 특별한 선수였고 그의 영향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조용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훈련장에서 돌아온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산업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이 스포츠를 넘어 어디까지 확산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건 애플 텔레비전 방송 담당자 제임스 맥도날드였어요. 15년간 애플 생태계를 다뤄온 전문가였습니다. 제임스, 최근 애플 방송에서 손흥민을 자주 다룬다고 들었는데요. 그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맞습니다. 손흥민이 우리에게는 아이폰 같은 자산이 되었어요. 아이폰 같은 자산이라고요? 네. 손흥민 경기를 보려고 MLS 시즌 패스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심지어 손흥민 유니폼이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까지 제쳤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였어요. 농구의 전설들을 축구 선수가 제쳤다니. 애플이 MLS와 10년 계약을 맺었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그 계약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봐도 될까요? 처음에는 메시를 중심으로 계획했지만
지금은 손흥민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메시는 축구 팬들만 끌어들이지만 손흥민은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다음으로 만난 건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사라 윌리엄스였어요. 20년간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와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사라, 손흥민의 상업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선수라고 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아디다스 입장에서는 정말 행운이었어요. 손흥민이 평생 아디다스 선수였지만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은 나이키 유니폼이었거든요. 광고에서 손흥민이 아디다스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아디다스 유니폼을 입으니까 드디어 자랑스럽게 손흥민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이미 LA 곳곳에 손흥민 광고가 나타났어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건 삼성과 애플의 딜레마였어요. 사라가 웃으며 설명해줬습니다. 손흥민은 평생 삼성 팬이에요. 삼성폰을 쓰고 삼성을 홍보하죠. 그런데 애플이 손흥민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어떻게 해결될까요? 만약 애플이 손흥민의 손에 아이폰을 쥐게 하려면 웬만한 축구 선수의 이적료만큼 지불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세 번째로 만난 건 전설적인 축구 선수 워커였어요. 은퇴 후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제라드, 램파드, 베컴과도 함께 뛰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워커, 예전에 손흥민에 대해 제라드, 램파드, 베컴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워커가 웃으며 답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맞았다는 게 증명됐죠. MLS는 이미 제라드, 램파드, 질라탄, 베컴 같은 월드클래스들이 거쳐간 리그예요. 그들의 경력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손흥민만 이런 문화적 파급력을 보이고 있어요. 룬이나 램파드 때문에 애플 같은 기업이 수익을 냈다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워커의 이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산업이에요. 그가 더 나은 경력을 가진 선수들보다 높은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축구 실력만이 아니라 그의 인품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만난 건 굿모닝 아메리카 프로듀서 리사 존슨이었어요. 그들이 손흥민과 인터뷰했을 때의 뒤지기가 궁금했거든요. 손흥민과의 인터뷰는 어땠나요? 정말 특별했어요. 보통 스포츠 스타들은 자기 얘기하기 바쁜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이렇게 큰 한인 사회 앞에서 뛴다는 건 저를 정말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선수를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대부분은 자신의 성공이나 목표에 대해 얘기하는데 손흥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얘기를 했어요. 방송 후 시청자 반응도 폭발적이었고요. 토트넘 시절과 로스앤젤레스 시절의 극명한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 손흥민이 주로 유럽 스포츠 뉴스에만 소개되었다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모든 분야의 플랫폼에 나타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스포츠, 사회면 모두에서 역할하는 신기한 시대가 열린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더 이상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와 산업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모든 취재를 마치고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CNN 생방송 출연 요청을 받았어요. 프라임타임 뉴스였습니다. 진행자는 앤더슨 쿠퍼였어요. 저보다 경험이 많은 베테랑 기자죠. 클라라 벤튼 기자님, 손흥민에 대한 특별한 기사를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답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셨다고 하던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30년간 축구를 이루 스포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생방송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셨다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기도 해요. 왜 부끄러우셨나요? 편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서 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앤더슨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특별했나요?
손흥민은 골을 넣고도 자축하기보다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해요. 경기가 끝나면 상대팀 팬들에게까지 사인해줘요. 이런 겸손함이 미국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과장된 건 아니냐고요. 물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줘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했어요. 유니폼 판매량 세계 1위, 소셜미디어 3억 회 노출, 티켓 가격 10배 상승. 이런 건 조작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편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거든요. 부끄러우셨다고요? 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미국은 그의 겸손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는 노스스타 타임스의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손흥민이 미국에 가르쳐준 겸손의 힘이었어요.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문화의 전도사다. 그는 실력이 아니라 인품으로 세계를 바꾸는 진정한 슈퍼스타다. MLS는 이미 제라드, 램파드, 질라탄, 베일 같은 월드클래스가 거쳐간 리그다. 하지만 유독 손흥민만이 이런 문화적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메시가 축구의 전설이라면 손흥민은 MLS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미래형 모델이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조회수가 하루 만에 500만 회를 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미국 기자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줄 몰랐다. 정말 용기 있는 기사다. 이런 게 진짜 저널리즘이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독자 중 한 분이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기자님의 기사를 읽고 울었습니다. 저도 평생 편견을 갖고 살아왔는데 70세가 되어서야 손흥민을 통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손자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기사입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스포츠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올해의 기자상을 받았어요. 30년 기자 생활의 가장 큰 영예였습니다. 시상식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받아야 할 상입니다. 그가 저에게 진정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거든요. 편견을 내려놓고 진실을 보는 용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를 넘어선 문화의 혁명가입니다. 그는 겸손과 배려가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는 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겸손과 배려, 그리고 진정성. 이것이 진짜 슈퍼스타의 조건임을 미국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조용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손흥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요. 손흥민 선수가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 부탁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손주분들, 자녀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가치에 대해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겸손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독누리였습니다.